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처음 신형 트랙스의 사전 계약 첫날 공개하는 날 영업사원을 통해서 들은 판매량은 대략 한 5,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1만 대를 거의 근접했거나 돌파할 정도로 이번 쉐보레 신형 트랙스의 돌풍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현기차의 독점적인 무대였잖아요. 굉장히 심심한 플레이였는데 적어도 소형급 차량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놈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오늘 시승은 여러 가지를 좀 해볼 건데요. 과연 소형급 차량이 기존으로 봤을 때 답답함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주행하는 도로에서 과속 방지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실용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3일 정도 시승해 보면서 소형급 차량에서 가장 아무래도 우려가 됐던 부분이 좀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만 먼저 알려드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이만 넘치냐? 넘치지 않죠. 그거 역시 거짓말인데 1.2 터보 엔진은 2.0 가솔린과 비슷한 출력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무게가 공차 중량 기준으로 1.3톤이에요. 130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특히 엑셀을 밟았을 때 초기 가속력은 적당합니다. 터보렉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답답하게 느껴지느냐, 답답하지 않느냐. 터보렉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죠. 터보차저의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터보차저 자체의 숫자를 늘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쩌면 고배기량 차량에서 택하는 방법들이고요. 현재 이 차량은 1.2 엔진의 터보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초기 가속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답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영역에서는요, 터보렉은 조금 존재하지만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경우요, 살짝 밟아볼까요? 쭉쭉 나가죠. 이 가속력을 테스트 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세 번째 발을 밟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차량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약간의 휠 스핀이 발생이 되면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라면 사실 여러분, 이 차량을 정원을 꽉꽉 채워서 또는 캠핑 같은 짐을 가득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라면 1.2 엔진의 성능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1.2 엔진에서 보통 한두 명이 이동하고 그냥 도심 주행으로 여러분이 주행을 하신다면 이 엔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언덕 상황인데요. 엑셀러레이터를 좀 밟고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승차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살짝만 눌러준다면 터보 차저가 즉각 도와주면서요, 이 정도면 제법 경쾌한 주행 질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이제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 500m 구간이고요. 서울에서 가파른 고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법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빠르게 올라갈 건 아닌데, 올라가면서 예전에 미시령이나 대관령 옛날 옛길을 가보면 언덕에서 경차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2차선으로 가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는 차가 정말로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것인데, 이동한 것인데, 뒷차량이 배기량이 높은 차량들을 보면 왜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경차가 그렇고요. 경차 중에서도 3기통 엔진의 1.0 엔진에서는 정말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1.2 엔진은 겨우 200cc 차인데 그런 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긴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 정도 된다고 할까? 45도보다 안 되겠죠. 실제 45도는 굉장히 엄청나니까 그거보다 덜한데, 여기서 소형 1.2 엔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엔진 소리가 좀 들리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 30km로 올라가고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는 반 이상 밟아서 끙끙끙이 아닙니다. 쉽게 올라가요. 좀 더 밟아볼게요. 나긋나긋하죠?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 엔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4명이 모두 탑승을 하고 그리고 짐을 가득 실었다, 그럴 때는 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 2명 정도 탔을 때 언덕길에서 야, 너무 이거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기통 엔진음이 조금 특이해요. 좀 갤갤거린다, 아니면 이걸 또 배기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형 트랙스의 이 적당한 배기음, 제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예상외로
엔진룸에서 격벽을 통해서 카우를 통해서 소음이 넘어오잖아요. 예상보다 안 들립니다. 이게 정말 액티브 노이즈 기능이 들어간 이 기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격벽 자체를 촘촘하게 흡음재를 잘 차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보다 엔진 소음은 잘 안 들어오고요. 1열에서 느끼는 소음은 괜찮습니다. 편하네요. 근데 제가 2열도 탑승을 해봤거든요. 이 차량에서 가장 좀 시끄러운 부분은 2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타이어가 19인치가 적용되어서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 역시 2열 공간입니다. 하지만 1열에서는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동급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유리가 두께 보세요. 자로 꼼꼼하게 측정해 봤는데 한 5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mm가 얼마나 두꺼운 유리인지 아세요? 어쩌면 제네시스보다도 더 두꺼울 수 있고요. 보통 현대차의 이 동급에서는 한 3mm, 3.5mm 정도의 유리가 들어갑니다. 3.5mm와 5mm의 차이가 여러분의 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고요. 얇은 유리에다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한 것과 두꺼운 유리를 쓰는 것과 어쩌면 두꺼운 유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쉐보레 차량을 탔을 때 이 얘기를 꼭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트레버스를 시승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벌써 3년 전 일인데 트레버스도 예상보다 너무 조용해서 공절음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소렌토는 참고로 1열이 이중 접합 유리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이중 접합 유리는 무조건 조용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중 접합 유리라고 생각했는데 두꺼운 유리를 1열에 적용했습니다. 2열은 제가 어저께 측정해 봤더니 1열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의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따라서 1열에서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꼭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급에서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요. 소음에 대한 불만을 느끼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쉐보레에서 가장 좀 의미 있는 편의 기능 중에 오토홀드가 들어갔어요. 야, 쉐보레 차량에서 뭐 상위 차량에서도 이 오토홀드를 볼 수 없었죠. 저는 오토홀드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오토홀드로 인해서 내 발이 편해지는 건 마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만큼이나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토홀드가 정말 중요한데, 이 오토홀드도 버전에 따라서 잡히고 풀릴 때 이질감, 좀 불편한 느낌이죠. 또 찌그덩거리는 것도 있고, 오토홀드의 기술들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명차나 프리미엄 차량 중에서도 시승기로도 알려드렸던 카이엔 같은 차량들은 오토홀드를 하는데도 제법 깊이 눌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발에 힘이 들어가서 쿵 눌러줘야 되고, 풀리는 과정에서도 다른 차량보다 좀 상대적으로 이 이질감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급에 따라서 오토홀드가 더 부드럽게 작동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브랜드와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신형 트랙스에 적용된 오토홀드는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잡힐 때 적당한 힘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풀릴 때는 소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 번 한번 해볼게요. 잡혔고요. 잡았다 나가는 거예요. 거의 귀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형급에, 그것도 처음 오토홀드를 적용한 쉐보레 차량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끈한 오토홀드를 넣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놀랐던 부분이 3일 동안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건, 오토홀드 자체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어쩌면 1인 위주에 내가 도심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랬을 때 신형 트랙스 괜찮은데, 이 느낌 받았고요. 쉐보레 차량만의 고속 주행감은 동급 대비 가장 뛰어나죠. 그러면 이 차량이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독삼사나 포르쉐 같이 뛰어나냐? 그건 여러분 애초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건 프리미엄이잖아요. 대중차 브랜드인 뭐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그 다음에 뭐 도요타, 이런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중차 브랜드에서 하체를 설계하는 기술만큼은 주행그룹 산하에 있는 쉐보레 차량들은 하체의 성능만큼은 당연히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체 성능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뭐 신형 코나 셀토스보다도 저는 이 차량이 좀 더 좋다고 평가를 하고요. 오토홀드 역시 체결감, 그리고 체결 후 풀리는 이 전개 과정에서 부드럽기 때문에 차량을 주행할 때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외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동력인데요. 이건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동력이 좋다는 건 뭘까요? 잘 쓰는 거? 그건 필수적인 제동력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급하게 쓸 때는 잘 잡아줘야 되고요. 또 천천히 쓸 때는 너무 빠르게 잡아줘도 불편해요. 그런 관점에서 신형 트레스의 제동력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막 완전히 밀리지 않아, 뭐 포피야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차가 막 빠르게 와요. 빠르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속도를 뚝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체가 앞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쏠려요. 그런 순간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신형 트랙스를 대리점 가서 시승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시승 코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에서 조금 급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십시오. 차가 앞으로 주저앉는 현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국내 차량 중에서는 제네시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제네시스와 현대차의 차이가 뭐 디자인 예쁘다, 뭐 고급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네시스의 차량들 타보면 주행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앞으로 숙이는 현상 자체가 확실히 덜합니다. 롤링 자체도 굉장히 잘 제어하지만 롤링보다는 피칭, 앞뒤로 움직이는 이 피칭 자체가 좀 불쾌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런 피칭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억제가 되고요. 균형미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더모스트 고민순 반장님과 이 하체를 봤잖아요. 하체를 봤더니 와, 감탄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이 차량은 사실 쉐보레에서 보면 가장 작은 소형급의 차량이거든요. 물론 이 밑에도 있죠. 이 엔트리급 차량에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서브프레임인데, 이 서브프레임의 두께나 강성을 보면 와, 정말 국산차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거의 중형급 이상의 서브프레임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프레임은 엔진부터 차체를 받치는 거잖아요. 이 서브프레임과 연결된 부분들이 바로 조향장치, 서스펜션이 되는데, 서스펜션과 연결되는 바퀴 쪽에는 너클이 있죠. 이 너클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타이로드라고 해서 조향장치 쪽에 부품들도 역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썼다라는 것은 특히 노면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진동들 있잖아요. 이런 진동들을 줄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조향장치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고속주행을 해보고 저속주행도 해보고 신행주행도 하면서 소형급에서는 가격을 논하지 않고요. 그냥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체 성능, 즉 주행 성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형 트럭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가격대를 붙여야죠. 뭐 셀토스나 코나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성능만 논하고 본다면 신형 트랙스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러면 여목그럼 너는 어떤 트림을 추천하냐? 정말로 어저께 라이브 시에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LS, LT, 액티브, RS 이 네 가지 트림에서 저는 일단 두 가지 추천할게요. 첫 번째는 LS는 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최신 차량을 타는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 부분은 제 기준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LT 트림부터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가성비 트림은 역시 LT 트림이고요. 그리고 패밀리와 함께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편의사항들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가 이용한다면 저는 액티브와 RS 트림 중에서 액티브 트림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액티브 트림에서는 18인치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19인치가 타보니까 고속주행의 만족도는 좋았지만 도심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과속 방지턱 구간에서는 2열에서는 좀 많이 튀었고요. 1열에서는 그래도 타협할 했지만 좀 울컥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타협점을 찾는다면 18인치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매기 수염처럼 생긴 RS 트림, 이 R이 레이싱의 약자죠. 그리고 액티브 트림은 좀 더 오프로드 느낌인데, 국내에서는 아마 좀 이 오프로드 느낌의 액티브를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 저는 고급 트림이라면 액티브 트림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액티브 트림의 가격은 2,681만 원이죠. 그리고 이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는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실내 감성이나 좀 더 편의 장치를 중점으로 생각하신다면 국산 차량인 셀토스나 코나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소형급 차량에서 좀 탄탄한 쉐보레 차량만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하체 쪽에 더 비중을 높일 수 있고요. 쉐보레 신형 트랙스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신형 트랙스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